임영웅 대구 콘서트에 김용빈이 깜짝 등장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9일 일요일 밤 대구의 초겨울 공기는 유난히 선명했다. 푸른 등줄기를 타고 미세하게 진동하는 지하철의 레일 소리. 공연장 근처 포장마차에서 끓어오르던 어묵 국물에 김, 너울처럼 번지는 환호의 소문. 엑스코 앞 광장은 이미 반짝이는 응원봉의 바다였다. 팬들은 서로의 목도리를 꽁꽁 동여매고도 볼이 붉어질 만큼 설렜다. 오늘은 뭔가 다를 거야. 이유를 묻는 말엔 누구도 정확히 답하지 못했지만 기대는 눈빛을 통해 전염됐고 기대의 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졌다. 무대 위 리허설을 마친 스태프들이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정리하던 때 음향 감독은 인이어의 미세한 화이트 노이즈를 잡느라 헤드폰을 한쪽만 걸친 채 객석의 텅 빈 웅성거림을 귀로 쓸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생각했다. 오늘 무언가가 기록될 수 있다. 그 말은 예감이 아니라 기도였고 기도는 곧 현실이 되었다. 콘서트는 흔들림 없는 클래스로 시작됐다. 화면 가득 별빛이 쏟아지고 현악이 길게 숨을 들이마시듯 잔향을 깔 때 임영웅의 첫 음절이 부드럽게 팬들의 심장에 놓였다. 사랑은 그 순간만을 위해 기다려온 수천 개의 셔터음이 터졌고 객석을 가르는 촘촘한 빗줄기가 관객의 미세한 표정까지도 포착해냈다. 두 번째, 세 번째 곡이 이어질수록 목청은 높아지고 눈빛은 차분해졌다. 사람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으려 애쓰는 듯 입술을 다물고 대신 가사를 눈으로 삼켰다. 그게 임영웅 공연이 묘미라고 그들은 믿었다. 감정의 최전선에서 침묵으로 합창하기. 그리고 정확히 20시간 54분 12초. 네 번째 곡의 아우트로가 잦아드는 순간 무대 조명이 예고 없이 꺼졌다. 전기가 떨어진 듯한 암전. 그러나 팬들은 안다. 이런 규모의 공연에서 우연한 정전은 없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1초, 2초, 3초, 로딩 같은 침묵의 공백 위로 LED 스크린 중앙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대구, 오랜만입니다. 폭발음 같은 비명이 터졌다. 그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도시에 없다고 믿을 만큼 선명했다. 이어진 자기소개는 더 짧았다. 저, 김용빈입니다. 함성은 파도처럼 겹겹이 밀려왔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뜻밖의 하객을 맞닥뜨린 듯한 애증과 환희가 뒤엉킨 충격의 표정들이 객석 전체에 복제됐다. 그리고 스크린의 실루엣이 사라지자 조명은 다시 천천히 켜졌다. 무대 중앙에 정말로 그가 서 있었다. 임영웅은 놀란 듯 그러나 곧 미소를 삼킨 얼굴로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대구에서 이 친구와 다시 같은 무대에 설 줄은. 말끝이 떨리자 관객석의 호흡도 순간 흔들렸다. 그때 김용빈이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악수하듯 손을 내밀었다. 손과 손이 맞닿는 찰나 조명이 스포트라이트로 두 사람의 손등을 천천히 할듯 비췄다. 불화와 루머, 오해라는 단어들이 그 한 장면에서 눌러쓴 지옥의 가루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첫 곡은 합이었다. 피아노가 맑게 열리고 김용빈의 낮은 호흡이 도입부를 만들었다. 가성으로 올려붙이는 애드리브 없이 그저 정직하게 선율을 밟아가는 목소리. 거기에 임영웅의 중음이 천으로 감싸듯 얹혔다. 두 목소리는 오래된 직조물처럼 실밥 한 가닥도 튀지 않게 맞물렸다. 팬들은 휴대폰을 들어올리는 대신 눈으로 녹화했다. 그 밤의 공기, 무대의 빛깔, 눈물의 온도. 사람들은 알아챘다. 지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 장면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후렴이 끝날 때 임영웅이 작게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용빈아, 고맙다. 그 한 문장은 미세하게 떨며 마이크를 통과했고 떨림의 진폭만으로도 관객들은 이해했다. 이건 원고에 적힌 대사가 아니다. 진짜였다. 공연이 끝나자 백스테이지의 공기는 금방 식지 않았다. 습관처럼 장비를 케이스에 넣던 로디들은 오늘만큼은 손놀림이 굼떴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좁은 복도를 함께 걸어 들어왔다. 그들을 맞은 건 누구도 예행 연습하지 못한 침묵이었다. 그때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용빈의 매니저가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말했다. 형, 이 장면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현장을 스치듯 지나갔다. 누군가의 휴대폰이었고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김용빈이 먼저 입을 뗀다. 형, 내가 떠났던 그날을 사과하고 싶었어. 임영웅은 고개를 숙여 짧게 숨을 내쉬고 눈을 들었다. 나도 그때 말이 너무 적었다. 둘은 말을 더 하지 않았다. 말 대신 서로를 끌어안았다. 주변의 스태프들은 다시 시선을 내려 장비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누구도 눈가의 물기를 숨기지 못했다. 그 장면은 곧장 SNS로 흘러나갔다. 샵 대구의 기적, 샵 트로터의 샵 눈물의 콘서트 같은 해시태그가 붙였다. 기자들은 출처불명 영상을 검증하느라 바빴고 각 방송국의 큐시트는 긴급히 재편집됐다. 어느 언론은 대구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용서라는 제목을 달았고 또 다른 언론은 연출인가 진심인가 라는 의혹을 변기했다. 의심과 감동은 늘 동시에 확산했다. 그러나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 그 의심이 오래가지 못하리라 느꼈다. 이유는 간단했다. 연출로 조작하기엔 두 사람의 목소리와 침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영상의 끝 프레임에서 팬들이 발견한 장면이 다시 불을 지폈다. 객석 쪽으로 흔들린 카메라 끝에 한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는 듯한 실루엣이 포착된 것. 팬들은 확대하고 대비를 높이고 색온도를 낮추며 집단적인 분석을 시작했다. 그리고 거의 합의에 가까운 추정이 나왔다. 손비나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가까운 동료이자 때때로 루머의 교차점이 되곤 했던 이름. 그 밤 그녀가 대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사가 비늘처럼 덧붙였다. 세 사람은 언제부터 다시 연락했나? 그녀가 화해를 중재했나? 질문들은 소용돌이쳤고 각종 커뮤니티 추측은 심야를 지나 새벽까지 분당 수백 개의 댓글로 솟구쳤다. 이튿날 낮, 손비나는 자신의 계정에 짧은 글을 올렸다.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그 밤을 보았습니다. 사진도, 해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오히려 더 많은 걸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화해는 누군가의 침묵으로 완성되기도 한다는 걸.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연 셋리스트에 없던 등장, 리허설에 없던 듀엣, 언론에 흘러나온 대표도 몰랐다는 증언.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사전 각본이라며 의심의 화살을 날렸다. 그러나 의심의 수사학은 진심의 체험을 오래 흔들지 못했다. 저녁, 임영웅의 공식 채널에 짧은 인터뷰가 올라왔다. 그날의 감정은 연출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없었다면 그 무대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37초 남짓한 영상, 표정은 담담했고 어조는 과장되지 않았으며 문장은 짧았다. 위혹은 길게 자라지 못했다. 댓글 상위엔 짧아서 더 믿어진다. 는 반응이 줄지어 달렸다. 진심은 설명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라 길이와 억양으로 체감되는 법이다. 대구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날 일 말했다. 콘서트 굿즈를 들고 광장에서 인증샷을 찍던 팬들은 공연장 벽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다. 포장마차 사장님은 어제는 국물이 더 빨리 떨어졌지요. 라며 웃었다. 택시 기사들은 손님을 태울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밤 라디오에서 두 사람 노래가 연달아 나왔는데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혼자 듣고 싶어 하더라고. 지역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커버를 장식한 오디오 매거진이 꽂혔고 소소한 기념 엽서들이 대구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팔렸다. 상업과 추억은 그렇게 오랜만에 부드러운 동맹을 맺었다. 과한 소비를 경계하던 팬들도 이 정도면 괜찮다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기억을 사는 건 언젠가 더 멀리 떠나보내기 위한 예행 연습이니까. 며칠 뒤 한 소속사 대표의 인터뷰가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허락받지 않아도 좋으니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요. 대표는 망설였다고 했다. 또 다른 논란을 낳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한 문장으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진심 때문에 생긴 파동이라면 그건 오래가지 않을 거다. 결정은 곧 실행으로 이어졌다. 김용빈은 매니저 한 명만 대동하고 새벽 KTX를 탔다. 대구역에 도착하자마자 공연장으로 향했고 스태프들의 이동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백스테이지의 구석에서 조용히 대기했다. 등장 타이밍은 오롯이 감정의 기압으로 정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마지막 코러스가 다가오면 나간다. 신호는 조명이 아니라 객석의 호흡이었다. 영상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설명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은 믿음을 잃는다. 모자란 장면은 각자의 기억으로 메워졌고 누락된 맥락은 각자의 이야기로 보충됐다. 어떤 팬은 둘의 포옹 직전 이명웅의 왼손이 잠깐 떨렸다. 고 회상했다. 또 어떤 팬은 포옹 후에 둘이 웃으며 동시에 등을 두드렸는데 그 박자의 간격이 똑같았다. 고 말했다. 사소한 디테일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반대편의 해석도 있었다. 이 모든 게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프롤로그일 뿐이라는 주장. 흥행을 아는 이들의 계산된 장면이라는 의심. 하지만 이 질문은 공연 예술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계속되어 온 오래된 논쟁의 반복일 뿐이었다. 진심은 연출될 수 있는가? 그리고 늘 그렇듯 결론은 관객의 몫으로 남았다. 다만 그날의 관객들 다수는 이렇게 적었다. 설령 연출이라 해도 내가 느낀 건 진짜였다. 방법.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름은 예전보다 더 자주 같은 문장에 놓였다. 라디오의 DJ는 다음 곡은 두 사람의 무대를 기억하며 라 말했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라며 플레이리스트를 재편했다. 팬카페에는 합동 콘서트를 기원하는 배너가 걸렸고 자발적인 기부 방송이 열렸다. 대립을 부추기던 소수의 목소리는 점차 줄었다. 화해의 이야기가 오래갈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의 다음 말 덕분이었다. 김용빈은 자신의 계정에 이렇게 썼다. 음악은 결국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네요. 대구의 밤 잊지 않겠습니다. 이명웅은 그 글에 고맙다. 우리 자주 보자 라고 아주 짧게 댓글을 달았다. 문장의 길이는 서로를 향한 신뢰의 길이와 반비례했다. 짧을수록 믿음은 또렷해졌다. 공연이 끝난 뒤 광장에서 만난 관객들은 각자의 한 줄을 남겼다. 오늘 5살 때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둘이 같은 호흡으로 숨 쉬는 걸 보는 게 마음의 체온을 올려주더라고요. 아마도 저는 오늘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는 일의 무의미함을 배웠어요. 대구의 겨울은 차갑다고 들었는데 그건 틀린 정보였어요. 그 인터뷰를 정리하던 막내 기자는 마지막 문장에 줄을 그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화해로 구원받는다. 끝은 곧 예고편이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내년 봄 작은 홀부터라도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성급한 보도자료는 없었다. 대신 조용한 준비가 있었다. 세션 명단의 빈칸, 공동 셋리스트의 여백, 미발표 곡의 데모 파일. 작은 조각들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의 그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언제나 본편보다 먼저 도착한다. 그 밤을 끝까지 남기는 일은 관객의 몫이었다. 누군가는 티켓의 모서리를 다이어리에 붙였고 누군가는 공연장 계단에 앉아 조용히 녹음했던 함성의 소리를 다시 들었다. 카메라롤 속 흔들린 사진, 초점이 맞지 않은 스크린샷, 눈물로 번진 마스카라 자국까지도 모두가 기록이 되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진짜인 기록들. 그리고 문득 모두가 같은 걸 깨달았다. 충격은 사건에서 오지만 감동은 사람에게서 온다. 충격적인 영상은 그렇게 한 장면의 파열음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다. 그 울림이 길게 남는 한 대구의 밤은 반복 재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짧은 댓글이 이날의 모든 것을 요약했다. 그날 스포트라이트는 두 사람을 비추었지만 정작 밝혀진 건 우리 각자의 마음이었다.